자, 2차 방정식의 풀인데 이거를 풀이법이 몇 개 있지?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 총 몇 개야? 일단 세 가지 정도 있지. 첫 번째가 인수분해.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인데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이라고 해볼게. 인수분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2로 되지, 그치? 그래서 이대로 인수분해를 하니까 x 마이너스 4랑 x 플러스 2로 하고 만족하는 x 값을 4 또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지. 맞아? 0 되는 x가 이렇게 쓰는 건데 이 방법이 제일 흔한 방법이고 제일 쉬운 풀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제곱식이라는 풀이법이 있긴 하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가 뭐 할 때?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인수분해 안 될 때 이제 쓰는 풀인데, 얘는 이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주는 거지. 이거 앞에 있는 두 개를 가지고. 그럼 얘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얼마야? 4가 필요하다고? 완전제곱 마이너스 4가 필요하다고? 마이너스 4 뒤에 있는데 이 자식아. 얘를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숫자 x 개수의 뭐야? 절반의 제곱이지. 얼마? 플러스 1이 필요하지. 그리고 마이너스 1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앞에 세 개가 어때? x-1의 제곱이고 얘를 넘기면 뭐야? 5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제곱해서 5 되는 x-1 값이 뭐 있어? 뿔마 루트 5가 있지. 그래서 x 값은 1 뿔마 루트 5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완전 제곱식 풀인데, 근데 이렇게 매번 푸는 게 귀찮아서 만든 게 뭐야? 근해 공식이지, 그지? 그래서 공식은 x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아? 요거지.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식을 예시로 해보면 마이너스 4는 0.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 그 다음 c가 마이너스 4잖아. 맞지? 그럼 대입하면 어때? 2분의 뭐야? 2 곱하기 1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가 얼만데? 마이너스 b 2 뿔마 루트 b제곱 얼마? 마이너스 4ac 얼마야?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얼마? 16 하면 얼마? 루트 얼마야? 20이야. 20은 어떻게 나와? 뿔마 2루트 5로 나와. 그래서 약분하면 얼마? 1 뿔마 루트 5가 되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그냥 근해 공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좀 빠르게 이제 계산을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근해 공식 말고 이거 짝수 공식이 하나 있지. 짝수 공식. 짝수 공식은 언제 쓰는 거야? b가 뭐일 때? 여기가 얘가 짝수일 때 쓰는 게 짝수 공식이잖아. 맞지? 뭐였지? 기억하냐 혹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이라고 하지. 그래서 b 프라임이라는 거는 얘가 짝수잖아. 이거의 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반, 절반. 오케이? 이 b의 절반. 그게 b 프라임이야. 뿔마 그다음 루트 뭐야?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야 그냥. 오케이? 요렇게 됐지? 뭐 필수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러니까 필수로 외워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지기 때문에 이걸로 푸는 게 도움이 좀 된다고. 이렇게 문제풀이 속도도 좀 높일 수 있고 좀 간단하게 식도 이제 좀 줄일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리 약분을 해놓은 거야. 우리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 이런 약분을 좀 미리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식 쓰는 게 좀 줄어드니까 실수도 조금 줄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대로 계산 한번 해볼게. 얘 지금 얘도 마이너스 2니까 2라는 게 짝수잖아. 그지? 그럼 이 공식대로 대입하면 어때? 불러봐. 한번. 뭐 분해? 1분의, 그치? 1분의 A분의, 그치? 1분의 안 써도 되지? 그럼 마이너스 B'이니까 얼마야? 1이지, 1. B' 절반이라고, 절반. 그치? 뿔마 루트 B' 제곱. 1 마이너스 A 곱하기 C 얼마? 플러스 4. 그러니까 답이 뭐야, 그냥? 1 뿔마 루트 5라고 바로 나오잖아. 훨씬 간단하지? 그치?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아. 오케이? 이런 거 많이 알고 있어야 문제 풀이 속도도 늘고 하니까 이런 것도 기억하고 있으라고. 됐지? 물론 이걸 모른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이걸 모른다고 해서 못 푸는 건 아닌데 그래서 속도를 줄일 수 있으니까 속도를 좀 이렇게 줄일 수 있으니까 줄일 수 있는 게 뭐야?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은 풀이법은 세 가지긴 한데 근데 여기 솔직히 완전 제곱식 풀이는 우리가 쓰지는 않아. 왜냐면은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근의 공식이기 때문에 굳이 이 방법으로 근을 구하진 않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실제로 이제 근을 구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인수분해 아니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됐지? 요게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이었는데 자, 이거 그대로 갈 거야. 이 내용 그대로 여기서도 이제 계산을 할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3 때 배웠던 2차 방정식과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x 그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5라는 식이 있다고 쳐보자.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쓸 거야. 그럼 근의 공식인데 앞에 x 계수가 뭐야? 짝수네. 그럼 짝수 공식 써볼게. 다시 a분의 불러봐. 뭐야?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1 그치? 이거의 반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1 마이너스 ac 곱하는 거니까 5가 되겠지. 그럼 얼마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라는 게 나오지.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 바로 앞 단원에서 얘를 뭐로 배웠어? 1 뿔마 뭐로? 2i로 배웠지. 그치, 루트 4니까 2가 되겠지. 그러니까 2i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여기 뭐가 이제 들어가는 거야? 뭐가 들어가? i가 들어가는 거야, i가. 오케이? i. 허수가 들어간다고, 허수가. 맞아? 그러니까 이런 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부터 허근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야. 허근. 됐어?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내용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 버전은 뭐냐면 내가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얘를 풀었을 때 일단 근의 개수가 나올 수 있는 게 2개가 나올 수 있고 1개가 나올 수 있고 0개가 나올 수 있었단 말이야. 맞아? 2개가 나온다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그냥 얘기했었고 1개가 나올 때는 우리가 중근이라는 말을 썼었다고. 1개가 나올 때는 근이 하나 나올 때. 그리고 근이 0이 나올 때가 뭐야? 해가? 그치. 없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해가 없다. 해가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어? 이렇게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경우? 음수가 들어가는 경우. 왜냐면 중3 때는 제곱근 배울 때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해가 없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근의 개수도 없다라고 배웠고. 맞지? 그리고 중근 같은 경우는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이 0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만족하는 x가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중근은 근이 1개다라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이게 중3 버전의 2차 방정식이었다면 고1 버전의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자, 일단 근의 개수는 무조건 2개라고 생각할 거야. 다 2개야, 무조건. 이제부터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2개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서로 다른 두 실근. 아까 했던 처음에 인수분해에서 나왔던 그 근처럼 실수인 근이 2개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러니까 방금 썼던 x-1의 제곱은 0 있잖아. 맞아?
이게 정확하게 x-1 곱하기 x-1이 0이니까 x 값이 얼마야? 1 또는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몇 개로 보겠다고? 두 개로 보겠다고. 오케이? 원래 중3 버전에선 이거 어차피 똑같으니까 하나만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두 개로 그냥 보겠다는 얘기야. 됐냐? 두 개의 실근. 그러니까 두 개의 실근이지만 같으니까 한 번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어찌됐건 두 개로 보겠다고. 됐어? 그리고 이제 새로 추가된 게 뭐라고? 서로 다른? 응.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추가가 됐다고. 허수인 근 이런 거. 그러니까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왜냐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가 있으니까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플러스 2i랑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i로 해서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이렇게 부르겠다는 얘기지. 됐냐? 이게 중3 버전이랑 고1 버전의 그 2차 방정식에서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해석이 좀 달라지는 거지 이제. 됐어? 됐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이거랑 관련돼서 이제 또 뭐를 배웠었냐면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걸 또 배웠단 말이야.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판별식은 근의 개수를 따지는 용도였거든. 근의 개수가 2개냐, 1개냐, 0개냐 이거를 따지는 게 판별식이었단 말이야. 오케이? 판별식 자리가 어디야? 요 자리잖아, 요 자리. 맞아? 그러니까 근의 공식 너네 다시 한번 써보면 x는 2a분의 뭐라고?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근의 공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요 식이 뭐야 지금? 이게 판별식이라고 했지, 그지? 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요 판별식이 양수라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라고 한 거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한 3 정도 나왔다고 쳐봐. 그럼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두 개 있잖아. 서로 다르게. 맞지? 그리고 판별식이 0이면 뭐라고 했던 거야? 중근이라고 했던 거지. 생각해봐. 여기가 0이라고 쳐봐. 그럼 루트 0이니까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 값이 3분의 4 뿔마 루트 0이라고 해봐. 그럼 그냥 이건 뭐야? 그냥 3분의 4잖아. 근이 하나 나오잖아. 이렇게 중근. 맞아? 이런 식으로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뭐야? 해가 없다라고 했었다고. 중3 때. 됐어? 왜냐면은 여기 요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가 나오면 이런 거 없다고 배웠잖아, 지금. 지금 너네 중3 거 제곱근 넘어갔을 거 아니야, 이미. 아니야? 뭐 하고 있냐? 중3 거 뭐 하고 있냐, 지금? 제곱근 끝나지 않았어? 안 끝났어? 그래, 끝난 지 한참 됐네. 아, 한참은 아니구나. 아무튼 끝났네. 그치? 그러니까 거기서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고 배웠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때는 해가 없다라고 배웠다고. 됐어? 그치? 이게 중3 버전의 2차 방정식에서의 뭐 판별식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는 이제 판별식이 뭐가 되냐면 판별식 마찬가지 똑같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여기서 판별식이 하는 역할은 근의 개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근의 종류를 따지는 걸로 바뀐 거지. 어찌됐건 개수는 항상 몇 개라고? 2개라고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다 2개인데 근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판별식이.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이냐 아니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냐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냐 이렇게 종류에 따라 이제 판별식이 달라진다고. 됐어?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되면 마찬가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양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니까 2개 있잖아, 그지? 그래서 2개의 실근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고, 서로 같은 두 실근은 마찬가지 중근. 여기서도 중근이라고 얘기도 해. 중근 같은 얘기를 쓰긴 해. 근데 이제 그 중근의 해석이 여기서 좀 달라지는 거지. 여기서의 중근은 그냥 근이 하나다 이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해석만 좀 달라진 거야. 그래서 중근이라는 용어는 똑같이 쓴다.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런 것처럼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오면 이렇게 i가 들어가기 때문에 허수인 근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 허수가 플러스일 때 하나 마이너스일 때 하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됐어? 됐지? 그래서 용도가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돼. 판별식의 용도가. 됐지? 그리고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 해석하는 게 조금 달라졌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잘 기억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알고 있던 거니까 여기 바뀐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가지 경우가 딱 실근을 갖는 경우지. 이렇게.
그치? 첫 번째랑 두 번째. 이게 이제 실근을 갖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냥 판별식이 0 이상이다를 만족하는 그 뭔가를 풀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이런 게 이제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한 내용. 좀 바뀐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하긴 했었어. 했던 내용이긴 해. 잠깐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냥 두 근의 합을 뭐라고 했지? 기억하냐 혹시? 공식이 있잖아.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고 곱은 a분의 c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근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은 0이라는 식이 있다고 해볼게. 이거의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을 얼마라고 쓴다고? 4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그 다음 곱은 뭐라고 쓴다고? a분의 c니까 얼마? 7이라고 쓴다고. 1분의 7이니까. 별거 없지?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되게 여러 가지의 그 활용을 이제 하는 거지. 뭐 연립을 하든 뭐 곱셈 공식을 이용하든 뭐 이렇게 그렇게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지? 합 공식이 이렇고 곱 공식이 이렇다. 이 정도만 외우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었어. 그지? 그럼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근이 1 또는 3이라고 해보자. 근이 1하고 3이 나왔대. 그러려면 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야 돼? 근이 1하고 3이 나오려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야 돼? x 마이너스 1하고 뭐야?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돼야지 이렇게. 맞아? 그래야 근이 1하고 3이 나올 거 아니야. 1 넣었을 때 0 나오고 3 넣었을 때 0 나오니까. 됐어?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계수도 알려줄 거야. 최고차항 계수가 2라고 하면 여기다 이제 2만 곱해주면 최고차항 계수는 2가 되잖아. 맞아?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거꾸로 만들 수가 있잖아, 우리가. 맞지? 근을 가지고 거꾸로 만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볼게. 얘 근이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거꾸로 식을 만들어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어? 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오려면 x 마이너스 알파하고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고,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얼마야? a로 나와 있지, 그지? a. 그러니까 이거의 근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거꾸로 2차 방정식을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럼 최고차항 계수는 지금 a로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a라고 a를 곱해줄 수 있지, 이렇게. 맞아? 그럼 이거를 전개를 했을 때, 전개를 실제로 해보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a 알파 베타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 식하고 저 위에 있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하고 이 둘은 같은 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맞아?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라며. 그리고 그 알파 베타를 가지고 거꾸로 식을 만든 게 이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랑 식은 똑같겠지. 맞아? 그럼 이제 a하고 a 당연히 같지. 당연히 같지, 그치? 그리고 b하고 뭐랑 같아? 요 놈하고 같은 거지. x계수 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b랑 같은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쓸 수 있겠지. 됐어? 그리고 여기 있는 c하고 누구랑 같아? a 알파 베타랑 같지, 그지? 그러니까 a 알파 베타가 c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알파 베타는 뭔데? a분의 c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라고. 됐냐? 됐지? 뭐 너네가 이 과정을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공식만 잘 외워서 잘 써먹기만 하면 돼. 맞지? 이 과정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그냥 설명만 한 거야 지금. 왜 이렇게 나왔는지. 됐어? 됐지?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 이제 작성이라는 게 있는데, 방금 했던 거야, 방금 했던 거. 방금 했던 것처럼 작성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자, 예를 들어서 x가 2 또는 마이너스 3이라는 근을 갖는데, 어떤 2차 방정식이,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3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걸 가지고 거꾸로 2차 방정식을 만들겠다는 얘기야.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근이 이렇게 나오려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야 돼? x-2하고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고, 얘 전개했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야? 지금은 1이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 곱해야 돼? 3을 곱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걸 실제로 전개해보면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8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이게 2차 방정식의 작성이야. 그러니까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를 알 때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두 근의 합과 곱을 알 때라고 생각하면 돼. 합과 곱. 두 근의 합을 예를 들어서 3으로 나와 있고 곱이 5라고 나왔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2인 어떤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됐지? 그러면 생각해봐.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2라고 했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최고차항 계수를 일단 1로 맞춰볼게. 그러면 x제곱부터 일단 쓸 수 있지. 일단 1로 맞춰. 그리고 합이 3이 나와야 돼. 합 공식이 뭔데?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를 했을 때 3이 나오려면 여기 뭐 있어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를 했을 때 x 계수에 뭔가 있을 거 아니야, b가.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를 계산했을 때 3이 나와야 돼. 합이 3이니까. 그럼 여기에 뭐가 있으면 되겠어? 마이너스 3이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야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3 나오잖아. 이해하냐 말이지?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그 다음에 곱이 5래. 곱 공식은 뭐야? a분의 c잖아, 그지? 그럼 a분의 c를 계산했을 때 5가 나와야 돼. 그럼 요 뒤에 뭐 있어야 돼? 플러스 5가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합이 3이고 곱이 5인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 됐어? 안 되냐? 됐어, 안 됐어. 상준이 안 됐어. 뭐 안 됐어? 어디 안 됐어, 이 새끼야? 네 표정이 아닌데?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합이 얼마인데? 요거 두 근의 합이 얼마냐고? 3이잖아. 곱은 얼마야? 5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라 했어? 2라며. 그 지금 얼마인데?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하면 돼? 2를 곱하면 되겠지. 됐어? 여기다가만 2를 쓰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지. 그러면 합이랑 곱이라는 그 값이 깨지잖아. 달라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를 곱해서 정리만 해주는 거지. 이렇게.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됐냐?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근이 나왔을 때, 두 근이랑 최고차항 계수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인수분해 쪽으로 가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합과 곱이 나왔을 때 이때는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공식 있잖아, 이거. 이 공식을 거꾸로 이용해서 식을 만든 후에 최고차항 계수를 맞춰주면 된다고. 됐어? 됐지? 한번 더 해볼게. 자, 두 근이 2 또는 3분의 1이래. 최고차항 계수가 3이래. 요런 2차식 구하래. 2차 방정식. 어떻게 돼? x-2하고 x-3분의 1이라고 쓰면 된다고, 이렇게. 됐어?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라고? 3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하라고? 3 곱하라고. 오케이? 이걸 전개만 해주면 된다고. 근데 3을 여기다 전개를 해줘야 분수를 좀 없앨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x-2란 거야? 3x-1이니까 이걸 전개하면 내가 원하는 식이 나오겠지. 됐냐?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잖아. 그 다음에 합이 7이고 곱이 마이너스 5래.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 식 어떻게 쓰면 돼? 합이 7 돼야 돼. 일단
일단 2를 바로 생각하면 좀 헷갈려. 그래서 일단은 x제곱 계수를 1로 맞춰주고 생각하는 게 좀 편해. 어떻게 돼? 여기다 써볼게. x제곱에 그 다음 뭐야? 합이 7 나오려면 마이너스 7x 그 다음 곱이 마이너스 5 나오려면 마이너스 5가 있어야지. 그래야 a분의 c에서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그치? 그리고 최고차항계수 얼마라고? 2라고. 2.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를 곱해서 정리만 하면 끝이라고. 됐어? 몇 번 연습하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몇 번 연습해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런 게 있어. 가끔 두 근이 이렇게 나오고 최고차항 계수는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뭐야? 합곱이야 두 근이야? 두 근이 나왔지. 그럼 몇 번 방법을 쓰겠어? 근 두 개가 나왔으니까 몇 번 방법을 쓰겠어? 1번 방법을 일단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게끔 인수분해를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x-3 루트 2랑 x-3 플러스 루트 2는 0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리고 최고차항계수 2니까 2까지 곱할 거고. 맞아?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어때? 쉬워 어려워? 좀 그렇지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근이 두 개가 나오긴 했지만 1번 방법으로 가는 것보다 2번 방법으로 가는 게 더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합과 곱을 찾는 거지. 합이 얼마야? 6. 곱은 얼마야? 5가 되겠지. 9 마이너스 2니까. 7이겠네. 7이겠네. 그치? 7이야. 그럼 합과 곱이 6, 7 나왔어. 그럼 합이 6 나왔으니까 일단 뭐라고 쓰면 돼? x제곱에 뭐야? 마이너스 6x. 곱이 7 나왔어. 플러스 7.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최고차항계수 얼마라고? 2.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 2를 곱하라고. 이렇게. 됐냐? 이게 훨씬 쉽잖아. 1번 방법으로 가는 것보다. 이해했어? 뭔 말인지? 근 두 개가 나왔지만 1번 방법으로 가기엔 너무 더러워서 2번 방법으로 좀 돌아가는 거지. 됐어? 됐지? 요런 게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의 작성을 이용해서 또 뭘 할 거냐면 2차식을 인수분해 할 건데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건 잘해.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돼? 2,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하고 뭐야? x 마이너스 3이잖아. 이렇게 인수분해 이런 걸 잘한다고. 이런 건 잘해. 그지? 잘하는데 근데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물어본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 볼게. 너네 x제곱 마이너스 3 같은 거 인수분해하면 뭐야?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 왜냐면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말 안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유리수 범위에서라는 말이 들어가. 이런 말이 들어가.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건 보통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거야. 유리수 범위에서. 맞아? 근데 문제에서 얘를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면 얘는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는. 근데 만약에 이게 문제에서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x 플러스 루트 3하고 x 마이너스 루트 3으로 가능하다고. 합차 공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뭐를 써도 된다는 얘기야 이제. 무리수를 써도 되니까. 실수 범위라고 했으니까 무리수를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고. 되냐?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거는 딱 유리수 범위에서만 하라는 얘기야. 보통은.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걸 원한다라고 싶으면 문제에서 당연히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말을 줄 거란 말이야. 무조건. 이해했어? 뭔 말이지? 됐지? 자, 이거랑 비슷하게 잘 봐. x제곱 플러스 4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실수 범위에서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면 얘가 인수분해가 돼.
x 플러스 2i하고 x 마이너스 2i로 가능해. 전개 한번 해봐. 실제로 어때? x제곱 그 다음 뭐야? 전개해봐. 뭐야 이거. 마이너스 4i제곱이잖아. 이게 뭔데?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x제곱 플러스 4잖아. 되잖아.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2차식을 인수분해하시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사실 이걸 인수분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못해? 못해 절대. 왜냐면 합차공식도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형태를 보고 우리가 인수분해 여태껏 우리 상식선에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복소수 범위에서는. 맞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하던 우리 상식선에서 인수분해 안 된단 말이야. 어찌됐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라고 이제 문제에서 나오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지금 나오는 건 2차 식이야. 이렇게 2차 식. 방정식이 아니라 2차 식이라고. 근데 이거를 내가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능력을 붙일 거야. 이렇게. 그럼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이거의 근을 내가 찾아보는 거지. 근을 구해볼 거야. 근데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우리 상식선에서? 안 되잖아. 그럼 당연히 인수분해 풀이는 안 되겠지. 그럼 당연히 뭘로 풀어야 돼? 인수분해로 못 푸니까 뭘로 풀어야 돼? 2차 방정식을 뭘로 풀어야 돼?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근해 공식 한번 해볼게. 얼마야? 2분의 b가 얼마야? b.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0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아? 그럼 얼마인데 2분의 뭐야? 뿔마 4i지. 맞아? 그럼 약분 때리면 얼마인데? 뿔마 2i라고 나오잖아. 그치? 맞지?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i 또는 마이너스 2i라고. 됐어? 그럼 근이 나와 있잖아. 근 구했잖아. 그럼 이걸로 거꾸로 2차 방정식의 작성을 이용하는 거야. 방금 전에 했던 거. 작성을. 근 두 개 나왔으니까 이걸로 거꾸로 식을 만들 수 있지. 뭐라고 만들면 돼? x 마이너스 2i 하고 x 플러스 2i로 만들면 되는 거지. 최고차항 계수 얼마야 얘 지금? 1이잖아. 그럼 얘도 그냥 냅두면 되겠지. 1이니까. 그럼 이게 이제 결국 x제곱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거지. 이해하냐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물어본다고. 됐어? 됐지? 그러니까 2차 식을 인수분해 하라고 할 거야. 복소수 범위에서. 그러면 너네가 이제 그거는 우리 상식선에서 보이는 그 인수분해 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찾고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걸로 식을 거꾸로 만들겠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 하겠다는 얘기야. 하나만 더 해볼게. 자,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라고 해볼게. 2차 식이야. 2차 식.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우리 상식선에서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일단 능형으로 만들어서 방정식으로 풀겠다고. 근해 공식 써봐. 얼마야? 2분의 3 뿔마 루트 9 마이너스 24야. 맞아? 얼마야 계산하면? 2분의 3 뿔마 루트 15i가 되겠지. 맞아? 그럼 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잖아. 그지? 그럼 이걸로 거꾸로 식을 만들 거라고. x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루트 5i 하고 x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5i 15 요렇게. 그러면 결국 이 식을 내가 이렇게 인수분해 한 거잖아. 됐냐? 그럼 이게 그냥 끝이라고. 인수분해 된 거라고. 됐지? 됐지? 요게 이제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켤레근 한번 보자. 켤레근. 자, 이게 마지막 내용인데 켤레라는 말은 우리가 복소수 할 때 배웠잖아. 짝꿍이잖아. 짝꿍. 마찬가지 짝꿍인데 이런 거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서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 나왔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다른 한 근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1 마이너스 루트 3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가운데 뭐만 바뀌었어? 부호만 바뀌었어. 그러니까 루트 앞에 뭐만 바뀐 거야? 부호만 바뀐 거야. 이게 왜 이렇게 예상할 수 있냐면 근해 공식 때문에 그래. 근해 공식에 뭐가 있어?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씨가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루트 앞에 플러스가 하나 있으면 뭐가 또 있어? 마이너스도 있잖아. 그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가 있다 보니까 플러스 하나가 나오면 마이너스도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요게 켤레근에 대한 내용이야. 별거 없지. 근해 공식 때문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한 근이 이렇게 나오면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겠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 뭐가 있냐면 A, B, C가 뭐야 돼? 유리수라는 조건이 좀 들어가. 이게 안 들어가면 이렇게 예상할 수 없어. 오케이? 이게 있어야 예상할 수 있어. 무조건. 있어야 돼. 왜냐면 예를 들어서 B가 루트가 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루트 3x 뭐 플러스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가 근해 공식 쓰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3 뿔마 루트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맞아? 그러니까 루트가 또 하나 있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헷갈린단 말이야. 됐어? 됐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x제곱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루트 2는 0이 있다고 쳐볼게. 자, 이거 계수에 뭐가 있어? 계수에 루트 무리수가 있잖아. 그치? 유리수만 있는 게 아니라 무리수도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잖아. 루트 2랑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루트 2랑 x 마이너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1로 나온다고. 한 근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왔는데 또 다른 근이 루트 2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짝꿍으로 안 나왔잖아. 그치? 그게 이 계수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됐어?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유리수면 그러면 이렇게 무조건 나온다고.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로 무조건 나온다고. 루트 앞에 부호만 바꿔서. 됐냐? 됐지? 그래서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너네가 이거를 대충 보는 게 너네 정말 특허다 보니까 이 조건 없이 그냥 무작정 막 써버린다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 틀린다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보고 나서 이 유리수야? 그러면 이거 써도 되겠다 라고 해서 쓰라고. 됐냐? 그치?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요게 첫 번째 켤레근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3i가 나왔대. 그러면 또 다른 근을 내가 뭐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야? 1 마이너스 3i라고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이제 두 번째 켤레근이야. 똑같아 내용은. 근해 공식 때문에 그래. 근데 얘도 이제 그럼 조건이 있겠지. A, B, C가 무슨 조건이 있겠어?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 그치? 좀 더 확장이 됐지. I가 들어갔으니까. 그치? 그래서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야. 됐지? 별거 없어. 이 조건 잘 확인하고 이거야? 그럼 마이너스 3i겠네. 이렇게. 됐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대표 문제 하나씩 풀어보자. 내용은 이게 다야. 앞에서 2차 방정식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조금 바뀐 거 몇 개랑 추가된 거 몇 개, 그 정도만 좀 이제 숙지하면 뭐 어렵지 않아. 자, 이거의 해가 이렇게 나온대.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잘 봐봐 이 새끼야.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인수 안 되지 미친놈아. 그대로 있어야지.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얼마? 9 마이너스 16이 나오지. 정리하면 얼마야? 2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3 뿔마 얼마인데 루트 그 얼마니까? 7i지 7i. 그치? 그래서 A가 얼마? 마이너스 3. B는 7이겠지. 그치? 더하면 얼마야 그래서? 4가 되겠지. 47. 자,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다른 근을 구하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새끼야. 그럼 마이너스 대입하면 얼마야? 1 플러스 2k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0이지. 그럼 k는 얼마?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그럼 이걸 다시 대입해봐. 뭐야? 식이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이지. 그럼 1, 3하고 플러스 인수분해 되지. 그치? 이런 거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너네가 2차 방정식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야?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보는 거야. 그리고 되면 하고 안 되면 근해공식으로 가는 거고. 됐어? 그 다음 53번. 자,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래. 뭐가 있어? 얘는 특이하게. 절대값이 있어. 그지? 이런 거는 몇 가지로 나눠야 돼?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일 때, 그리고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0 이상이면 x는 몇 이상이야? 3분의 2 이상이지, 그지? 맞지? 그럼 이때 이제 풀어볼게. 그럼 절대값 풀었을 때 얘는 양수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대로 나올 거야. 요렇게. 얘가 2란 말이야. 그럼 2 넘기면 얼만데? 마이너스 얼마? 4 나오지. 인수분해 되나? 네. 어떻게? 4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그지? 좋아.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4 또는 1이지. 둘 중에 뭐겠어? 둘 중에 1이겠지. 왜? 3분의 2보다 크니까 x가, 그지? 그러니까 0보다 큰 건 얘가 0보다 큰 거고 x가 3분의 2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처음에 썼던 이 조건을 잘 봐야 돼. 이거에 만족하는 애를 찾는 거야. 만약에 둘 다 없으면 그냥 둘 다 답이 아닌 거지. 요거 하나만 되겠지 지금. 두 번째는 x가 3분의 2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이때는 마이너스 붙여 나오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2잖아. 그래서 2 사라지겠지, 그지? 그러면 x로 묶으면 얼마야? x는 0 또는 3인데 둘 중에 뭐겠어? 0이겠지. 3분의 2보다 작으니까. 방금 얘기했잖아. 미친놈아. 0이겠지.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은 얼마? 1이겠지. 그래서 절대값도 별거 없어. 그냥 이제 너 나눠서 해주면 돼. 자, 57. 자, 이 가우스라는 게 뭐라고 했지? 기억하냐 혹시? 가우스 x는 가우스라고 읽는데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했어. 크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작거나 같다는 얘기지. 이하지, 이하. 그러니까 가우스 x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우스 3.3 같은 거 생각해봐. 그럼 3.3 이하의 최대 정수가 뭐야? 3이잖아, 3.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3이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생각할 때 항상 수직선에서 3.3 이하니까 이렇게 이 그림을 생각하면 돼. 이 그림. 요 숫자는 계속 바뀌겠지. 여기가 뭐 3.5면 3.5로 바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그림을 항상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 이 범위에서 가장 큰 정수가 뭐냐 이걸 생각하면 된다고. 됐어? 그래서 가우스 3.7도 얼마? 이것도 3이지. 가우스 3.9는 3이고 가우스 4는 얼마겠어? 4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가우스 마이너스 1.7은 뭐야? 마이너스 2겠지. 마이너스 2. 그치? 마이너스 1.7보다 왼쪽에 있으면서 제일 큰 거니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됐어? 이런 게 가우스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가우스 x가 어떤 정수값이 나왔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 가우스 x가 3이 나왔대. 그럼 될 수 있는 x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3부터 어디까지? 3.99999 다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뭐 전이라고 하는 거야? 4 전까지라고 하는 거지. 4 미만 이렇게. 그럼 3. 얼마 다 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우스 x가 어떤 n이라는 정수값으로 나오면 x의 범위는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가우스 x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 좀 기억해놔. 알았지? 그래서 이거대로 풀면 되거든. 지금 얘가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돼요. 1, 2하고 3, 1로 가능하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맞지? 그럼 어떻게 돼? 가우스 x 플러스 3하고 2 가우스 x 마이너스 1. 얘가 0이니까 가우스 x는 얼마? 얼마나? 얼마야 가우스 x가? 아니 그냥 x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이거 똑같이. 얼마야? 마이너스 3 또는 2분의 1이라고. 네? 이렇게. 그치?
근데 이 가우스 x는 무슨 값이 나온다고 무조건? 작은 값. 뭐 이 새끼야? 아니 가우스 x가 뭐 나온대 지금? 정수가. 정수 나온다고. 정수 무조건. 그러니까 이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맞아? 그러니까 가우스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럼 x가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라고. 이거에 대입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거 지금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이거란 얘기지. 요거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미만.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2차 방정식 풀고 나서 이 가우스 x의 성질만 조금 적용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똑같이 인수분해 한 거잖아. 인수분해 똑같이 했고 그리고 이제 풀었잖아. 그 다음에 60번. 자, 정사각형 모양의 땅에서 가로의 길이가 6m 줄이고 세로는 4m 늘렸대. 그렇게 해서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만들었더니 처음 땅의 넓이의 3분의 2가 됐대. 처음 정사각형 모양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한번 해볼게. 한 변의 길이를. 그러면은 직사각형의 가로가 뭐야? 직사각형의 가로가 뭐야 지금? x 마이너스 6이고 세로는 x 플러스 4겠지.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했더니 처음 정사각형 넓이의 얼마라고? 3분의 2라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 말 그대로 활용이야, 활용. 그래서 요거 풀면 돼. 양변에 3 곱해서 전개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 얘가 2x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돼? 6x 그 다음 마이너스 72. 그리고 넘기면 마이너스 2x 제곱은 0이니까 동료함끼리 계산할 수 있잖아. 얼마야?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2는 0이지. 인수분해 되나? 인수분해 12하고 6으로 가능하지. 이렇게 됐어? 곱해서 72 마이너스 72 더해서 마이너스 6이니까 그럼 x 마이너스 12하고 x 플러스 6은 0이니까 x값 얼마 나와? 12 또는 마이너스 6이지. 근데 길이니까 당연히 뭐밖에 안 돼? 12밖에 안 되지. 이렇게. 그냥 활용이야 말 그대로. 그 다음 64.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뭐를 만족해야 돼?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요걸 풀면 되는데 근데 x계수에 지금 뭐가 붙어있어? 앞에? 괄호 앞에 뭐 있어? 2가 있잖아. 2. 그러니까 짝수란 얘기지. 짝수. 그러니까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다. 짝수 판별식이 뭐야? 아까 썼던 그 짝수 공식 있지. 근해 공식. 거기에 루트 안에 있던 거. 뭐야?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요걸로 풀면 좀 더 간단하다. 좀 더. 그럼 어때? b 프라임 제곱. k 플러스 3의 뭐야? 제곱이지. 맞아? b 프라임이니까 절반. 그다음 마이너스 ac니까 뭐야? a가 얼마? a가 1. c는 뭐야?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1이지. 저 뒤에 상수항. 그러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 얘가 0보다 크다면 된다고. 그럼 전개하면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니까 사라지고 6k는 마이너스 10보다 크니까 k는 어때?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다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요거 만족하는 정수 k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겠지. 이렇게. 다음 69. 실수 A, B, C에 대해서 B가 A-C일 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래. 판별식 쓰란 얘기야. 그럼 판별식 한번 써볼게. 어때? 불러봐. 여기서 판별식 쓰면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ac.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판별하라고. 오케이? 근데 B가 뭐라 했어 문제에서? A-C라 했잖아. 맞아? 그럼 B 대신에 A-C 뭐 하면 돼? 대입하라고. 얼마야 대입하면? A-C에 제곱 플러스 4ac지. 이게 뭐야? 공식 다시 봐야 되나? 이거 뭐지?
A 플러스 C의 제곱이지. 맞지? 공식 다시 봐야겠네.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실수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어때? 같거나 커요. 크거나 같다고 했지, 그치? 네, 얘기했지? 실수의 제곱은 0보다 뭐하다고? 크거나 같다고. 에? 너네 자다가 물 뿌려서 깨운 다음에 내가 물어봐도 대답해야 된다고, 이건. 오케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고. 0 이상이라고. 됐어? 그럼 판별식을 계산했더니 0 이상이 나왔대. 그러면 뭐야? 뭘 갖는 거야? 실근을 갖는 거지. 실근. 오케이? 왜냐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0이랑 같으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인데 크거나 같다 했잖아. 그지? 그럼 그냥 뭐야? 합쳐서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1번이 답이겠지. (74)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그럼 뭐가 성립해야 된다고? 아, 좀 가리고 해, 이 새끼야. 매너 존나 없네, 진짜. 판별식이 어때야 돼?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중근! 0 돼야지. 그치? 그리고 앞에 개수가 얼마야 또? 2잖아. 그럼 뭐 할 수 있어? 짝수 판별식 할 수 있지. 그럼 ABC 합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ABBC CA지. 얘가 0 된다. 됐어? 전개 한번 해볼게. 이거 전개하면 뭐야? 공식 다시 볼까 얘? 대답을 못해 왜? A제곱 더하기 제곱. 뭐라고 다시? 못 들었어. 뭐 이 새끼야? 뭐라고? EAB 더하기 EBC 플러스 2에 이렇게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공식을 모르면 이게 안 되잖아 지금. 어? 그래서 내가 공식을 그렇게 외우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에? 에? 그러니까 외우라고. 이거 고3 때까지 계속 나온다고 이런 공식들이. 그럼 더하면 얼마인데? 마이너스 AB BC CA지. 오케이. 자, 이건 또 뭐야? 2분의 1에 다음 시간에 다시 볼게. 알았지? 다음 시간에 다시 볼 거야. 공식. 알았지? 자, 이렇게 된다고. 자,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 됐대. 근데 실수의 제곱은 0보다 뭐 하다고? 크거나 같다고. 실수의 제곱 0 이상, 0 이상이라고. 그럼 0 이상끼리 다 더했더니 0 됐다라는 건 이 세 놈이 전부 얼마란 얘기야? 다 0이란 얘기지, 그지? 그럼 얘가 0 되려면 A는 B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B랑 C랑 같아야 돼. C랑 A랑 같아야 돼. 무슨 삼각형이란 얘기야? 정삼각형이라고. 그러니까 공식을 모르면 이게 안 된다고. 아예 못 온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에? 다음 시간에 공식 다시 볼 거니까 다 다시 외워. 알았지? 다음 77. 자,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대.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중근 갖는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0이란 얘기야. 같은 말이지. 그래서 마찬가지 저기 2가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으로 해서 k-1 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 5k 마이너스 4가 0 돼야 돼. 전개를 다 해볼게.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k 마이너스 4는 0 된다. 사라지겠지. 그럼 3k는 3 되면서 k는 그냥 1이 나오겠지. 그냥 쭉 풀면 되지. 다음 81.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세제곱의 합을 구하래. 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뭐라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그치. 그러니까 두 근의 뭐야?
합이지. 곱이지. 그지? 두근의 합 얼마? 얼마 0이니까 저기서 2겠지. 2 세제곱 8 마이너스 3 곱하기 곱은 얼마야? 3분의 8이지. 곱하기 2 해서 까면 8 빼기 16 해서 마이너스 8이지. 해서 85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값을 구하래.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2알파 플러스 1은 0 전개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지? 알파 대입하고 얘가 뭐야? 이게 뭐라고? 마이너스 2알파 맞지? 얘가 째지. 맞아? 그 앞에 게 뭐라고? 마이너스 2알파 뒤에 거? 마이너스 2베타겠지. 그지? 어차피 식은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얼마야니까? 4알파 베타지. 그지? 이게 뭐야? 두근의 곱이네. 얼마야 두근의 곱은? 곱 얼마야? 1이지. 그치? 그래서 4겠지. 됐어? 다음 91.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b가 2대 3일 때 모든 실수 m 값의 곱을 구하래. 한 근이 2알파면 다른 근을 뭐라고 하면 돼? 다른 근을 뭐? 3알파라 하면 되지. 2대 3이라고 했으니까. 맞지? 3알파 이 새끼야.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야? 합 얼마야? 더 해봐. 5알파. 저기서 두 근의 합은 뭐야? 5n 플러스 2지. 맞아?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됐어? 됐지? 그럼 5로 깔 수 있지. 알파가 뭐라고? n 플러스 2라고. 두근의 곱은 얼마야? 6알파. 6알파야 이 새끼야? 6알파야? 아니 이거 곱하라고 이 새끼야. 얼마야? 6알파 제곱이지. 그치? 맞지? 저기서 두근의 곱이 뭐야?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m이지. 맞아? 그럼 6으로 깔 수 있지.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m이겠지.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 대신에 대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m 대신에 알파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되고 계산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알파에 대한 식이 나오지. 그래서 넘기면 뭐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이 나오지. 됐어? 인수분해 2하고 1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알파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오지. 됐냐? 그럼 m 값은 얼마야? 알파가 마이너스 2니까 m 값은 얼마? 마이너스 4 또는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지. 둘의 곱을 구하래. 얼마야? 4가 되겠지. 다음 96번.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두근의 합이 음수래. 두근의 합이 뭐야 여기서? 불러 빨리. 빨빨 불러 빨빨. K-2 얘가 0보다 뭐하다고? 작다고. K는 뭐야? 2보다 작겠지. 그지? 맞지? 그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5라고 했는데 자 이거 뭐야? 곱셈 공식 변형으로 빨리 알파 플러스 빨빨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맞지? 두근의 뭐야? 합 곱이라고. 합 얼마라고 할까? K 마이너스 2라고. 제곱 마이너스 2 곱이 얼마야? K 플러스 3이지. 그지? 이게 5라고. 됐어?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6K 그 다음 마이너스 얼마? 7은 0이네. 정리하면 인수분해 7하고 1 마이너스 플러스 K가 얼마?
7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됐어? 둘 중에 뭐야? 7 마이너스 1. 왜? 이거죠. 맞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잘 봐야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밑에 있는 방정식의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곱일 때 A, B의 합을 구하래. 봐봐. 이것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하는 문제야. 일단 첫 번째 식에서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빨리 얼마야? 빨리 얼마야? 2A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맞지? 이거를 두 근으로 한다고. 그대로. 그치? 이거를. 그러니까 두 번째 방정식에서는 2A 또는 마이너스 4가 근이 되는 거지. 두 번째 방정식에서. 그럼 이거의 합이 얼마야 또? 2A 마이너스 4. 가 저기서 얼마야? 두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B잖아. 됐어?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2A 플러스 B가 얼마라는 거야? 4라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그리고 두 근의 곱은 얼마야? 8A. 가 두 번째 식에서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2. A 얼마? 2분의 3이겠지. 됐어? A가 2분의 3이야. 그러면 3 플러스 B가 4니까 B 얼마? 1이겠지. 됐어? 그래서 더하면 2분의 5가 되겠지. 됐지? 그러니까 활용이야, 활용.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연립을 좀 하는 거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두 근이 뭐래? 알파하고 베타야.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알파 베타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찾으라는 얘기인데 일단 두 근의 합이 얼만데? 2분의 1이지. 곱은 14 2분의 7이지. 맞지? 27에 14가 아니라 이 자식아 2분의 7이지 이 자식아. 그지? 이렇게 됐지.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1과 뭐야? 베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2차 항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 맞지? 그럼 마찬가지 알파 베타를 각각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두 근의 합이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여기서의 두 근의 합이. 맞지? 근데 이게 얼마라고 했어 앞에서? 2분의 1이라며.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2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얼만데? 3이지. 그 다음 두 근의 곱을 한번 해봐.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플러스 1이지. 전개를 다 하면 얼마야 곱이? 2분의 7.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야. 계산하면 4가 되겠지. 됐어? 그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곱이 4인 2차식 만들라는 얘기야. 2차 방정식. x제곱에 뭐야? 합이 이렇게 나와야 돼.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x. 곱이 이렇게 나와야 돼. 4 플러스 4는 0이다. 0이라고 쓰면 된다고. 근데 최고차 항계수가 얼마라고 했어 문제에서? 2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곱하는 거야? 2를 곱하는 거지. 그러면 2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8은 0. 이게 답인 거지. 됐어? 방정식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뭘 써줘야 돼? 는 0 써줘야 돼. 안 쓰면 틀려. 2차 식만 이렇게 쓰면 틀린다. 맞지? 이렇게 는 0 써줘야 돼.